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2025년도가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동안에 우리 영상 보시면서 오랜 기간 함께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요,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정말 뜻깊은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시고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영상 너머로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두산로보틱스 2026년도에 폭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2026년도에 대시세를 그릴 거다 라는 것에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입니다, 반드시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100%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두산로보틱스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한 의견들도 제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2026년도에는 두산로보틱스가 큰 사이클을 보여준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보시고, 댓글로도 우리 두산로보틱스 2026년도 폭등이라는 댓글도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두산로보틱스가 왜 올라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요를 누르면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관심은 매우 중요하죠. 관심이 늘어난다면 매수세도 늘어날 수 있고요.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본다면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상승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짐없이 좋아요를 꼭 눌러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누르면서.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또 새해인데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잖아요. 일단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른 재료들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차트가 왜 좋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린 추세라고 부르죠. 추세가 곧 주가가 향하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추세가 있고요, 대추세가 있습니다. 소추세는 짧은 추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추세는 큰 추세를 말해요. 추세가 클수록 주가의 방향성은 그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추세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보이는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거래대금이 쌓이게 되고요, 심리적인 요인들도 쌓이게 되고요, 저항대, 지지 구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 주식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더라도, 변동성이 만들어지더라도 늘 저항을 받는다. 저점이 늘 낮아진다. 즉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도 얘는 항상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구간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대추세가 있었지만 그 대추세를 두산로보틱스가 어떻게 벗어났어요? 맞아요, 조용히 소추세를 만들면서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저점이 높아졌고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상승 추세로. 맞죠? 자, 그럼 이런 상승 추세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와의 이슈 때문이었죠. 엔비디아와의 이슈 때문이었어요. 그럼 엔비디아와의 이슈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2026년도에 더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죠. 맞나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뀐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저 엔비디아 이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6년도에는 로봇이 대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이제는 로봇을 향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서 많은 경쟁을, 많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갈등이 격전지가 되었었던 섹터들은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요, 조선, 방산, 원전, AI가. 근데 아직까지 로봇은 단 한 번도 그런 괄목할 만한 이슈나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대시세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로봇이 간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의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AI 이래놓고서 치열한 갈등을 벌여왔다면 이제는 로봇을 두고서 그런 갈등이 시작될 거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2차 전지에 서로 투자하려고 난리가 났었죠. 2차 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까? 그죠? 미국의 IRA 법안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가형으로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2차 전지를.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죠. 법안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미국은 중국에게 고부가치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주지 마라. 조선도 마찬가지죠. 중국에게 조선 입감 주지 마라. 중국은 계속해서 대형 조선을 계속 선박을 만들어 가고 있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원전도 마찬가지죠. AI도 마찬가지죠. 계속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그게 로봇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요 시장의 점유율을 30%나 장악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산 로봇에서도 중국의 부품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로봇을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AI의 패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계 패권을 지기 위해선 로봇의 패권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문에 미국이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 로봇을 지정을 했고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로봇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이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재정적인 지원금, 보조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이 될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요.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선 여러 프로젝트라든지 현장에서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로봇이라고 하는 섹터의 시장 규모가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로봇의 성장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함께 동반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호재들이 시작될 거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최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위해서 함께 대비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이슈도 구체적으로 이어진다면, 특히나 또 다가오고 있는 CES 2026 일정까지 신호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찰나의 순간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정책 기대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CES 2026에 대한 기대감. CES 2026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해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웬만하면 끝까지 보세요. 모든 것들이 맞아요. 퍼져있던 퍼즐 조각들이요 하나씩 모여서 꽤나 괜찮은 그림이 보일 겁니다. CES 2026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요. 계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CES 2026에서는요 두산 로보틱스가 AI 부문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날이고요. 로봇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는 날입니다. 물론 11월 달에 이미 수상을 하기로 예정이 됐지만 본행사에서 수상식이 진행이 되고요. 수상식이 진행된과 동시에 전시회 일정도 가지거든요. 아시겠지만 CES라고 하는 행사는 매년 개최가 되면서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첨단 미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계약을 위한 미팅도 가지기도 하죠. 이런 수상을 가진과 동시에 전시회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시제품을 공개한다. 중요한 개념이요. 시제품을 공개한다라는 개념은 그 자리에서 미팅을 가지며 계약이 논의될 수 있다는 거고, 계약이 활발해지면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AI 솔루션 혹은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죠. 왜냐? 엔비디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두산의 SK 시트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콜라보가 뭐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AI 패권을 지니고 싶어하고 AI 패권을 지니기 위해선 현장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엔비디아에게는 그런 데이터가 없죠. 하지만 두산에게는 두산 밥캣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두산 테스나도 있고요. 심지어 맞아요. 두산 퓨얼셀도 있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두산이 모두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걸 받아서 AI 플랫폼 기술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과 앞으로 보여주는 기술적 동맹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맞아요. 미래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환학이랑도 함께 기술적인 동맹을 맺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공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산과 엔비디아는 단순한 기술적 공유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SK 실트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세계 3위 반도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이고, 반도체 생산 웨이퍼 공정에서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엔드 오브 라인의 제품이 투입되기에 가장 적합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웨이퍼를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에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실제로 실트론에게 투입되는 물량이 많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I 솔루션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SK 실트론의 공정에서 투입되어 레퍼런스를 쌓고 고객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다면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력의 요건을 갖추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가 상승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이 심상치가 않다. 로봇에 막대한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게 2026년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막대한 정책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그때 두산 로보틱스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적인 호재들이 시작될 때 두산 로보틱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급등이 나올 거다 봅니다. 일단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거고, 그 다음엔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적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것들 정말 내용은 좋은데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정말 좋은 질문이요. 제가 분명히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고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신규 상장이 되면서 찍었던 고점이죠. 신규 상장 당시의 재료는 뭐였어요? 신규 상장 당시의 재료는 CES 일정이었고,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가 상장되었다. 단기적인 재료였어요. 단기적인. 다음으로는 두산 밥켓과의 합병. 저 역시도 정말 합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됐죠. 네, 중요한 건 밥켓과의 합병 이슈로 올랐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매출 증대는 아니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 맞아야 할 재료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인 내용과 합병의 내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과 엔비디아, 두산 로보틱스의 재료니까. 그렇다면 이 재료들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을 몰고 오고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주가가 아직 이 아래에 머물고 있다면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될 매집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갈 거고, 머지않아 시작될 급등 속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며 큰 수익까지 거두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아직 문자 신청 안 하셨다면 다가오는 2026년도를 위해서요, 문자 신청을 하세요. 기준 잡아 드릴게요. 2026년도에는 로봇에서 빅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7371-7454 제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두산 로봇하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는요,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선물은 언제까지나 계속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가실 수 있을 때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